요즘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에 흠뻑 빠져 있는데요. 또 어떤 학생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고2 내신 왕의 이런 아주 올 A를 맡고 있는 학생의 사연이었는데요. 정말 숨 쉬듯이 공부한다. 쉬는 시간 뭐 밥 먹으면서까지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뭐가 문제일까라고 좀 봤는데 이게 뭔가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티처스가 어떤 학습 코칭을 하는 프로인지 이제 어떤 예능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 선생님 말을 좀 제가 학생의 사연을 좀 들여다보면 내신 성적은 잘 나오는데 반면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고2에 접어들어서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 그리고 잠을 못 자더라고요. 하루에 2-3시간씩 잠에서 공부를 하고 이게 있더라고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맞습니다. 대 선생님 볼 때는 어때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약간 공부 강박증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공부 강박증 뭐죠? 근데 과도한 공부에 대한 이런 집착, 불안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성적에 대한 압박감, 성공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친구의 사연을 듣고 사실은 학습 불안이라고 생각됐거든요. 학습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 걱정, 긴장 이런 부정적인 정서들이 이제 꽉 차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학습 과정을 넘어서서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런 불안감은 결국엔 학습 능력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학교 생활 적응이 힘들게 하고 나아가서는 아까 이 학생처럼 이제 몸과 마음의 이상 증상들이 이제 심화되는 거죠. 학문적으로 이제 청소년 학습 불안은 다차원적인 현상이에요. 어떤 단순한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기보다는 개인의 성격, 학습 환경,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또 학습 불안은 또 누구에게나 있지만 개인차가 있다라고 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 정도가 아주 그냥 단순한 작은 스트레스에서 신경적인 압박까지 굉장히 이제 스펙트럼이 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발달 단계적 특성에 의하면 청소년 시기에 심리 정서적으로 취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감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TV 프로에서 보면 공부를 못하고 그러면 대학을 제대로 못 가면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비판적 사고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지 않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나한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도한 긴장과 불안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도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만족하는 결과가. 그래서 근데 이 학생이 중간고사를 공부를 하는데 보통 1회독, 2회독 하잖아요. 근데 무려 40회독을 교과서를 반복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신 성적은 잘 나오는데 뭔가 깊이 있는 사고라든가 뭔가 이렇게 응용을 하고 뭔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공부 방법도 잘못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래서 불안도가 높다 보니 근데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공부 방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불안도가 높으니 쉽게 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공부법, 수학 문제를 푸는데 보통 이렇게 틀릴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는데 이 학생은 식을 자꾸 외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을 통해서 식을 통째로 외우고 문제에서 조금만 바뀌면 대입을 못해서 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저희가 이제 이런 학습 불안에 이제 대한 실제적인 치료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 상담가랑 1대1 상담을 이제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지행동적인 치료를 이제 병행하거든요. 불안전한 생각과 행동 패턴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일종의 심리적인 트레이닝이죠. 그리고 이완 훈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명상이나 요가 아시죠? 어떤 심호흡, 근육 이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정서에 대한 불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 전략에 대한 코칭이 필요해요.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작은 결과에서부터 도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긍정적인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긍정적인 강화가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그쪽 방향으로 행동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제 그 마음 건강이 이제 강화가 되니까 단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학습의 동기도 좀 더 지속적인 기제가 이제 기저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밤을 새워요. 그 부모님이 제발 자라 할 정도인데, 근데 거꾸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율성이 결여돼 있다고. 이게 되게 뭔가 모순적이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의 기대나 압력 혹은 잘못된 자기 인식에 따른 그런 자율성 결여가 있고, 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약간 완벽주의 성향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스스로의 기준치가 높아서 그걸 하지 못하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모습들도 보인다고 해서, 아까 혜성쌤이 말했던 인지행동 치료라든가 아니면 올바른 긍정적인 행동으로의 강화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아지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 이제 교육제도의 이제 일정상 입시제도 이제 고2 때부터 고3 때가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에 어떠한 궤도 이탈이나 어떠한 이제 다른 방식의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이런 것들을 나중으로 미뤄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일종의 감정의 시험폭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폭발되었을 때 완전히 이제 포기를 해버리거나, 그리고 그 속에서의 심리 정서를 이제 어떤 트라우마로 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현 선생님, 그런 친구들 이제 보셨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무리한 공부로 고등학교 3학년 때 크게 병을 얻어서 병원 신세도 지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수능 성적도 더 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스트레스 관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런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과도한 불안감을 좀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는다든가 그러면서 스스로 좀 낮췄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 주변에 이제 학습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존하고 있는 사교육, 그리고 어떤 학교, 가정에서는 사실은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에 다 이제 시선이 가여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한테 시선이 가 있다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환경들이 어떤 따뜻하고 학생 친화적인 환경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해요. 더 잘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 이제 둘째 자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왜냐면 학교를 가도 입시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하고, 서열화된 대학 입시가 인생에 마치 행복을 좌우하는 것처럼 이제 침소봉대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안타까운데, 우리의 입시제도 개편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언젠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아이를 위해서 획기적인 어떤 지원 방안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단거리 마라톤으로 인생의 모든 게 이번 한 번에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수능 시험은 하나의 관문이고요. 또 다른 인생에 계속 펼쳐져 있는 다양한 길이 있고 다양한 관문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한 번에 쏟아붓고 탈진해버리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일이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학생의 이제 학습 방법이 좀 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 시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양보다는 질인 거, 그리고 수면 관리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변에서 좀 코칭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코칭에 대해서는 중요하죠. 근데 이미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학습 코칭을 해주는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심리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고 이 학생이 근본적인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멘토예요. 멘토인데 어떤 전문가 멘토가 아니라
어떠한 그런 고민들이나 그리고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잘 이겨낸 연령 차이가 이제 덜 나는 대학생 정도의 멘토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많은 학교에서 선배와의 대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참여한 학습 멘토링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심리 정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멘토링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문제풀이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고 그리고 대학을 와보니까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더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물론 학교나 부모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학생 스스로가 그런 멘토상을 또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의 이제 사연을 들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 방법에 대한 진단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플래닝을 많이 하지만 학습 결과 분석은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부에 그쵸, 학습 일기처럼 내가 이렇게 몇 회 독했는데 실제 모의고사 성적에선 별로 좋지 않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면서 약간 반성적인 사고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성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반성은 난 자책을 하는 게 아니죠. 나를 정확히 바라보고 발전할 수 있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학생들 상위권 학생일수록 외롭거든요.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또래 관계는 어떻게 지원해주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수원에서 근무할 때 그 옆에 과학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맨날 농구공 튀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밴드부가 악기 연주하는 소리가 들려서 마침 과학고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 바쁜 과학고 학생들도 그 바쁜 짬에 밴드부도 하고 뭐 농구부도 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공부만 해서 효과가 꼭 높을 것일까? 이런 좀 충분한 휴식이나 약간 독립된 여가 활동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말 대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과학고 학생들, 저도 이제 연수원에서 근무를 해봤잖아요. 오히려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교육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 학생일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어떠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학습을 저해하는 어떤 시간을 갉아먹는 요인이 아니라 시너지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전인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 이래서 그렇구나.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은 대선생님하고 이제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 이제 그런 생각에 빠진다거나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주변의 관심 혹은 좀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들을 좀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